안녕하십니까?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문 및 핵심 개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의 필수적인 과목 1부터 4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제도 이해, 조달계획 수립 분석, 공공계약 관리, 그리고 전자조달 실무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입니다. 제1장에서는 공공조달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조달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GDP의 약 9에서 10%를 차지하는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한 시장이며 단순한 구매를 넘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공공조달은 크게 세 가지 기능과 법적 규율을 가집니다. 첫째, 경제적 기능으로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여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고 경기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WTO GPA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연계됩니다. 둘째, 정책적 기능으로는 혁신 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그리고 중소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구매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합니다. 셋째, 법적 규율 측면에서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민법의 원칙에 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공조달이 단순 구매를 넘어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이며 사법상 계약에 특별법이 중복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공공조달 법령체계는 3대 축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조달 법령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이라는 세 가지 주요 법률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등 다양한 특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은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의 규정은 훈시적 성격이 강하여 입찰 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며 주민참여, 계약감독제, 계약심의위원회, 재해복구 계산계약, 특례 등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의 운영 근거가 되는 법률로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다수공급자 계약, MAS,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 핵심 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 녹색제품법과 같은 특별법들이 정책 목적에 따라 특별히 적용됩니다. 핵심은 법령 적용 우선순위가 특별법,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 등이 민법 일반 원칙보다 우선하며 훈시적 규정은 공고문에 반영될 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공공조달 행정체계, 즉 조달청과 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조달 행정체계는 정책 수립, 중앙조달, 자체조달이라는 3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정책 수립은 기획재 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 계약의 기본 법령과 제도를 설계하고 개정하며 조달청 예산 배정 등 상위 정책을 결정합니다. 둘째, 중앙조달은 조달청이 전담합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대행하고 나라장터를 운영하며 다수공급자 계약, MAS나 혁신제품 제도 등을 관리합니다. 이는 조달사업법에 근거를 둡니다. 셋째, 자체조달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직접 발주, 계약, 검수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합니다. 조달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은 60% 이상의 이용률을 가진 중앙조달 플랫폼을 제공하고 물품 목록 관리, 비축물자 운용, 그리고 G패스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핵심은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공급자를 연결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하며 그 법적 근거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WTO 정부 조달 협정, 즉 GPA와 국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TO GPA는 가입국 간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국제 협정으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은 GPA 가입국으로서 고시금액 이상의 조달권에 외국 기업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GPA 개요 및 법적 지위를 보면 가입국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권을 개방하며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이므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GPA의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자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 가입국 기업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무차별 원칙,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내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GPA 양어 기준을 초과하는 고시금액 이상 조달에는 외국 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며 기관 유형별로 기준 금액이 상이합니다. 또한 G-패스 및 해외 진출 지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핵심은 GPA의 핵심 원칙인 내국민 대우, 무차별 원칙, 그리고 투명성이며 고시금액 이상 조달에 외국 기업이 입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공공조달 법규 검토 실무, 특히 판례와 분쟁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달 법규는 훈시적 규정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반영된 조건들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보다 공고문과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훈시적 규정의 이해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며 입찰자를 구속하는 효력은 해당 내용이 입찰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반영될 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법령 조항이 입찰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방에게 법적 구속력이 부여됩니다. 계약 불이행의 대표적인 예로는 납기 미준수가 있으며 이 경우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이후 이의 제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행정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무의 핵심은 법전 암기보다는 입찰 공고문과 계약서를 정밀하게 독해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요율, 일수를 통해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과목, 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조달 전략은 단순한 공고 확인을 넘어 정책, 제도, 산업, 수요기관이라는 네 가지 핵심 환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1장 공공조달 환경 분석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정책 환경 분석입니다. 정부의 혁신 성장, 탄소 중립,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기조를 파악하여 가점 제품이나 의무 구매 대상 품목을 발굴합니다. 둘째, 제도 환경 분석입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 MAS, 혁신 제품, 벤처나라, 우수 조달 물품 등 다양한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장 진입 경로를 탐색합니다. 셋째, 산업 환경 분석입니다. 기술 동향, 경쟁 강도, 신규 진입 장벽 등을 분석하고 과거의 낙찰 사례를 통해 가격과 경쟁률을 벤치마킹합니다. 넷째, 수요기관 특성 분석입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기관 유형별 조달 성향, 선호 방식,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정책, 제도, 산업, 수요기관의 4대 요소를 암기하고 나라장터의 연간 구매 계획이 핵심 분석 자료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공공조달계획 수립의 프로세스와 계약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조달계획은 수요 분석에서 시작하여 예산, 즉 예정 가격 결정, 그리고 조달 방식 선택, 최종적으로 계약 유형 확정이라는 단계적 흐름으로 수립됩니다. 제2장 공공조달계획 수립에서는 이 과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요 정보 분석입니다.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 연간 구매 계획서, 그리고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산 편성, 즉 예정 가격 결정입니다. 거래 신뢰나 표준 가격, 원가 계산 등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달 방식 결정입니다. 일반, 제한 또는 지명 경쟁 방식과 수의 계약 중에서 사업의 성격, 규모, 긴급성, 정책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계약 유형 결정입니다. 완성물 단위의 총액 계약 방식과 다수 공급자 계약 MAS 또는 소모품 등 반복 구매에 적합한 단가 계약 방식 중에서 이행 특성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핵심은 경쟁 원칙이 기본이며 수의 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예정 가격은 입찰 유찰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다음으로 입찰 참가 준비, 특히 자격 검토와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조달 입찰 참가의 첫 단계는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후 자사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제3장 입찰 참가 준비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룹니다. 먼저 기본 자격 준비입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법용은 필수이며 관련 업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장터 업체 등록 절차입니다. 개인 회원 가입 후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을 하고 조달청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인증서를 등록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량 자가 진단입니다. 기술 및 품질 역량, 납품 및 생산 역량, 재무 안정성, 인적 자원 등 4가지 핵심 역량을 스스로 평가한 후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제출 서류 준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관련 면허 및 인증서, 재무제표, 납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기술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입찰 전 반드시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업체 등록 상태 점검, 그리고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찰 공고 분석과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문에는 계약에 관한 모든 조건이 담겨 있으므로 꼼꼼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낙찰 방식은 최저가, 적격심사, 그리고 종합평가로 구분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4장 발주 절차 분석에서는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입찰 공고문의 핵심 분석 항목입니다. 발주기관, 계약 방법, 입찰 자격, 규격, 납품기한, 기초금액, 가점 조건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가격 경쟁이 중요한 단순 물품이나 소액 사업에 적용됩니다. 셋째, 적격심사제입니다. 가격과 이행 능력 서류 심사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낙찰됩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취지로 많이 활용됩니다. 넷째, 종합평가 협상 낙찰제입니다. 기술 제안서와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이나 제안 내용이 중요한 복잡한 용역이나 연구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단순 물품은 최저가, 일반 공사나 물품은 적격심사, 기술이 복잡한 사업은 종합평가 협상 방식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과목, 공공계약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찰 제출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입찰 보증금 납부, 입찰서 작성 및 전자 제출, 개찰, 낙찰, 계약 보증금 납부, 그리고 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낙찰 통보가 곧 자동적인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째,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이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둘째,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은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 후 CEB 시스템에 제출하며 제출 마감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개찰 및 낙찰자 결정입니다. 지정된 일시에 자동으로 개찰이 진행되며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진행됩니다. 최저가 또는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선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핵심 점검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고 계약 서류를 준비하며 이행 보증을 확보하고 계약 조건을 최종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핵심은 낙찰이 곧 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보증금 미납 또는 계약 포기 시 입찰 보증금이 몰취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계약 이행 실무, 즉 4대 관리와 계약 변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이행 관리는 품질, 납기 공정, 비용, 안전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 합의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3장 계약 이행 실무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품질 관리입니다. 계약 목적물이 규격서나 시방서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납기 공정 관리입니다. 정해진 납품일이나 준공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계약 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비용 관리입니다. 필요한 경우 선금, 즉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별로 기성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째, 계약 변경 사유입니다. 물가 변동 ESC, 설계 변경, 그리고 기타 합의된 사유 등이 있을 때 계약 변경이 가능하며 수량 증감이나 규격 변경 등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의 변경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금 지급 시에는 이행보증보험 확보가 조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 종결과 물품, 용역, 공사 유형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결은 검사, 검수, 대금 지급, 보증금 처리, 그리고 하자보수 의무 부과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물품, 용역, 공사 유형에 따라 관리의 중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검사는 규격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불합격 시에는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재납품 또는 재시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검수 및 대금 지급 단계에서는 최종 인수 확인 후 계약 금액이 지급되며 관련 법령상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유형별 핵심 차이를 살펴보면 물품은 규격 일치와 1년간의 하자에 중점을 두며 용역은 과업지 시서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사는 공정관리와 준공검사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의무입니다. 검수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담보됩니다. 핵심은 검사로 규격을 확인하고 검수로 인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며 하자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불합격 시에는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6장 계약 분쟁 관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조정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주요 분쟁 유형에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품질 불량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대금 지급 지연, 그리고 계약 조건 해석 차이 등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우선하고 이후 이의 제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제재 중 하나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있습니다. 계약 불이행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위반 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예방 전략입니다. 계약서와 공고문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이행 중에 발생하는 이슈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하며 관련 증거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모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과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정밀 검토가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과목, 전자조달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2장 나라장터 이해 및 활용에서는 나라장터, 즉 지휘비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전자조달 통합 플랫폼으로서 입찰, 계약, 대금 청구, 물품 목록 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라장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서명, 대금 청구, 물품 목록 관리, 다수공급자 계약 MAS 쇼핑몰 등 원스톱 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체 등록 절차는 공동인증서 준비를 시작으로 개인 회원 가입,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신청, 조달청 승인을 거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업무 프로세스로는 다수공급자 계약 MAS의 종합 쇼핑몰 단가 등록, 물품 목록화 식별 번호 부여, 우수조 달물품 등록, 혁신 제품 시범 구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인증서 오류, 자격 누락, 대금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자체 점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모든 공공조달 실무가 나라장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며 인증서 등록부터 입찰, 계약, 대금 청구까지의 모든 과정이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2026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위한 4개 과목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과목 1 법제도 2에서는 공공조달이 사법상 계약에 특별법이 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이라는 3대 법령이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WTO GPA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과 훈시적 규정이 공고문에 반영될 때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목 2 조달계획 수립에서는 정책, 제도, 산업, 수요기관이라는 4대 환경 분석이 중요하며 수요 예산 방식에 따른 계획 수립 4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낙찰 방법으로는 최저가, 적격심사, 종합평가가 있고 입찰 자격 등록과 역량 자가 진단이 필수입니다. 과목 3 공공계약 관리에서는 낙찰이 곧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증금과 서류 준비가 중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이행 중에는 품질, 납기, 비용, 안전의 4대 관리가 필요하고 계약 변경은 반드시 서면의 공식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협의, 조정, 심판, 소송의 절차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4 전자조달 실무에서는 나라장터 G2B가 모든 전자조달을 처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증서 등록부터 입찰, 계약, 청구까지의 실무 순서를 이해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우수조달, 혁신제품 진입 경로를 활용하며 오류 발생 시에는 고객센터와 자가 점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본 핵심 요약이 여러분의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취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